송호성은 광복군 훈련처장을 거쳐 광복군 지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46년 12월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초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정부 수립 후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육군 총사령관 퇴임 후 1949년 3월 호국군 사령관, 1949년 7월 2사단장, 1950년 2월 참모학교를 수료하고 1950년 6월 10일 청년방위 고문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송호성이 중국에 있을 당시 광복군 지대장이라는 마지막 지위를 가지고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정세를 관망하여 오다가 통일부 장관인 유동열 장군의 권고로 경비사관 2기에 응시하였으나 초등학교조차 이수하지 못하였고 중국 대륙에서 독립군, 중국군, 광복군으로 투쟁한 경력을 거졌을 뿐 시험 답안조차 쓸 수 없어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의 상관인 유동열 통일부장의 배려로 1946년 10월 17일 소령으로 인간번호 156번 제3연대장을 2개월 하다가 총사령관으로 등용된 것입니다. 약 2년간을 재임하면서 경비대를 확장하여 여단으로 편성하였고 정부 수립 후엔 국군으로 개편되어 경비사령관이 아닌 육군 총사령관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시에는 총사령관 자신이 현지에 가서 전투 지휘를 하면서 반란군 진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은 그의 경력이 보완할 수 있었으나 현대적 군대를 통솔하기에는 너무나 학식과 군사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2년간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유동열 통일부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 계급 준장으로서 공산당과 수시로 연락이 닿아 있던 남로당이었습니다. 남로당 군사책 이재복과 군사연락책 김영식이 체포되었을 때 그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 났습니다. 이재복을 체포하고 그의 집 천장에서 남로당 문건 다수를 압수한 가운데 사령관 송호성이 남로당으로부터 공작금 70만 원을 수령한 영수증이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김영식은 사령관 송호성이 파고다 공원 앞에 있는 한 풍옥에서 육군 중령 최남근이 상경하면 지프차는 그 부근에 있는 송호성의 집에 대기시키고 그곳에서 만나고 연락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송호성은 마산 15연대장이며 남로당 군사부장인 최남근과 이렇게 상시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후일 남로당 조직책이었으며 나중에 총책으로 있다가 체포된 이중업으로부터 압수한 문서 중에서 사령관 송이 남로당 상부에 보낸 200만원 요청의 호수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송호성은 그 후에도 공산당과 수시로 연락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송호성이 대전 2사단에 있을 때도 공산당과 연락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강병도가 체포되었을 때 강은 48년 9월부터 대전 2사단장 송과 연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월경 양성홍 동무가 피검되어 연락이 끊어진 후 양에 붙인 양지환 동무를 통하여 연락하려고 하던 도중에 송이 파면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송호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하하지 않고 북한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1950년 7월 4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난과 인민군대와 인민정권을 옹호하는 방송연설에 가장 먼저 출연하여 나는 인민군대가 인민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군대라는 것과 인민정권은 조선인민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과 3천만 동포들은 나 송호성을 본받아
인민군과 빨치산으로 넘어와 총벌이를 돌려 인민의 원수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계래 도당을 타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 병사들의 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송호성의 이런 변신을 보고 이범성은 그를 가리켜 공산군이 내보낸 사람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송호성은 월북 후 1953년 국군 출신 인민군들의 사령관인 인민군 해방전사여단 단장을 역임했고 또 의거 입북자 군사정치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56년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을 지냈습니다. 1954년경 국제간첩 혐의 및 반혁명 분자로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고 이에 저항해 여러 차례 단식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1958년부터는 낭림산맥의 오지인 평남 양덕에 유배되어 지내다가 이듬해 1959년 3월 24일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을 전후해 좌익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 최고 지식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당시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최고 지식층들이 대부분 좌익공산주의에 충성을 하였고 끝내는 그들이 충성했던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은 최고 지식층, 똑똑하다 싶으면 그들을 포섭하여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당과 수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어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남한 내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박헌영을 비롯한 최고 간부급 12명은 김일성에 의해 사형 및 재산 몰수를 당했고 박헌영을 따르던 남로당은 약 5만여 명은 김일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숙청을 당했습니다.